요즘 국제금값 장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요. 쌀 때 사둘 걸 그랬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왜 금을 매입 안 했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쌀 때 사둘 걸 그랬네 하는 걸 가지고 한국은행은 왜 안 샀을까? 예,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새에 한국은행은 금을 전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0입니다. 0. 예. 실제로 한국은행이 아니라 다른 중앙은행들은요. 금 매입에 엄청나게 서둘렀거든요. 지난 3분기만 하더라도 작년 3분기에 399톤 하고도 3,000kg입니다. 300kg입니다. 399.3톤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요. 4배가 넘어서 5배 가까이 됩니다. 341%가 증가했으니까요. 2분기도 마찬가지예요. 2분기도 186톤을 사들였거든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게다가 말입니다. 1분기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사들였습니다. 2021년 2분기에 209.6톤 이후에 지금 작년 3분기가 399톤이 넘으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앙은행 중에 말입니다. 가장 많이 매입한 은행이 어딜까? 지금 정확하게 이게 중국의 어떤 금 매입량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터키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신흥국들이 금을 많이 매입했습니다. 신흥국들이. 여기다가 중국의 인민은행도 지난해 12월에 금 보유량이 29톤이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금 보유량이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너도 나도 금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중앙은행들 금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47.9톤이 있습니다. 47.9톤. 지금 10년 사이에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외환 보유액에 포함이 되거든요. 금은요. 47.9톤이 아니라 47억 9천만 달러. 47억 9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지부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말입니다. 이게 47억 9천만 달러니까 이건 매입가 기준이거든요. 시가 기준이 아니라 매입가 기준입니다. 아마 이거 시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65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65억 달러. 전체적으로는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금은 현재 104.4톤입니다. 38위 수준이에요. 미국이 1등이죠. 미국은 8,133.5톤이고요. 독일이 2등입니다. 3,351.1톤이고요. 러시아가 그 다음이에요. 2,298.5톤입니다. 6위. 중국은 7인데요. 1,948.3톤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죠. 일본도 그죠? 일본은요. 846톤입니다. 인도도 785.3톤이고요. 우리는 104.4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금값 쌀 때 살 걸 그랬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한국은행은 소가리가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참 한국은행도 보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시절에 금이 적다고 해서 금을 실제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말입니다. 금을 사자마자 금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투자 실패다 해서 정치권에서도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금이 지금은 평가 실제로 해보면 2조 3천억 가량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정치권의 분란, 정치권의 혼란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쉽게 사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금값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 26일 현재 1929.7달러입니다. 온스당. 뭐 이렇게 되면 2022년 3월 8일에 2043.3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당연히라는 말을 씁니다. 시장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 유동성. 시장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더 많고 한국 시장이 더 많고 중국 시장, 일본 시장 할 것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지만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아직도 유동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투자자들은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분명하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값이 올라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 침체의 어떤 모양새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아마 안 살 겁니다. 아마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미 1929.7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1600달러대에 내려갔던 적도 있잖아요. 지난 11월 3일에 1630.9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경기가 이제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기가 나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니까 시장을 한 번쯤 살펴보고요. 요즘 같은 때 금을 산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이미 제가 금 산다고 이야기할 때 1600원 1630달러대 내려갔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금 가격도 비싼 가격인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살 필요도 있다. 살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부가가치세 10%하고 수수료, 수수료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값이 오르고 내림에 상관없이 나는 리스크를 해지하겠다. 위험을 회피하겠다 하면 금을 사서 쟁여놓는 것도 방법이다. 그 말씀 제가 드렸고요. 또 하나 내가 상속을 원한다. 그러면 차라리 골드바를 사서 내 직권고에 넣어놓는 것은 어떤가. 뭐 그 말씀도 제가 사실은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린 상속세가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골드바로 직권고에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상속하기 좀 편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사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이 달러하고는 또 다릅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사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금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올립니다. 뭐 2,000달러 가겠죠. 지금 분위기라면 온스당 2,000달러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